안녕하세요. 허완TV의 허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피 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모피 산업은 우리 한국 산업사에서 뗄래 뗄 수 없는 오래전부터 성행해왔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왔던 산업입니다. 그런데 이 모피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동물을 죽여서 그 표피를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죠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모피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옛날에 참 우리가 근대화 사업을 펼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. 그때도 엄격했는데 이 자연보호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했습니다. 이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치산치수 녹화를 대대적으로 벌린 때가 있었습니다. 그 마음대로 동물 보호도 정말 엄격하게 했습니다. 그러나 이게 산업사에서 너무나 발전돼 내려오다 보니까 좀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. 그러나 자연보호론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제기하고 나섰죠. 그게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린피스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보기 아주 좋으면은 누구나가 선호하고 참 호주머니 열어요. 겨울 되면 특히 의식주에서 참 뗄 수 없는 게 그 어류, 겨울철에 잠바라든지 참 그 토파라든지 이 어류 종류에 보면은 거의 모피가 많이 들어가요. 이 동물을 죽여서 상수를 부린다는 극입니다. 아니 그 동물들이 어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그 밀렵해 가지고 그 표피를 많이 사들여 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. 돈 된다 하면은 세계 각지에 우리나라 사람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. 사실. 그래 이 모피 산업이 사대문에 우리 서울 지역 사대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큰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남대문 시장이겠죠. 남대문 시장에 가면 모피는 다 거기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. 토끼부터 시작해서 오리 모피라든 오리털 잠바, 그 여우 목도리, 그러고 뭐 호랑이 표범 가죽을 만든 모피들이 절배 참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악어 가죽 옛날부터 아주 성행했고 악어 핸드백만 들고 있으면 기부인으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죠.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 그것을 너무나 선호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때다 싶어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좋은 제품들 원료를 아프리카고 미국이고 뭐 스위스라든지 각 지역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발굴해 가지고 참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고 그 이제 선박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와요. 밀수품으로 많이도 들어오지.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오리털 잠바 하나 만드는데 웬만한 그 중년층 입고 다니는 오리털 잠바 있죠. 오리를 수마리 죽였네. 20마리, 30마리를 죽여야만이 그
그 오리털 잠바 하나 만들어져요. 그리고 그 여털도 마찬가지야. 여를 5마리, 10마리, 20마리 죽여야 제대로 된 여우 목도리 하나 깔끔하게 잠바 달린 잠바하고 끼워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. 이 표범 참 고가로 많이 그 표피들이 많이 팔리죠. 표범은 얼마나 죽여야 표피 가죽을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어 아십니까? 수십 마리를 죽여야만 몇 벌 만들어 낼까 말까 합니다. 그 모피 상해가 남대문 시장을 위시해서 중소 상인이 밀집해 있는 그 광장시장이라든지 또 크게 성행하고 있는 동대문 종합시장, 청계천 시장을 끼고 거의 모피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어졌어요. 이게 겨울철에 한몫 보는 그런 장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여름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놀이개, 모피로 된 놀이개, 모피털로 된 놀이개들이 많이 나죠. 액세서리 이런 게 많이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여름 사시사철 다 팔리기 때문에 여름에도 계속 문은 열고 있습니다. 근데 어복류는 거의 뭐 겨울철에 팔리기 때문에 겨울철 뭐 성수기 되면은 뭐 그 고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창고 안에 뭐 중구 종로 지역 창고는 뭐 가득 찼습니다. 그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을 때 전 직접 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. 엄청난 양이 그 창고 안에 산재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좀 그 기자분들이 좀 취재를 해주면 좋겠지만 방송 기자들이 꼭 이것도 이슈화 시키면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은 잘 안 찍더라고요. 왜요? 이런 부담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선전하기 위해서 선호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선전이지 그걸 발굴해갖고 제대로 선전하면은 그 업자들 가만히 있겠어요? 그렇지 않겠죠. 그 덤비 들고 전화질을 하고 민원 제기하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제대로 방송해야 되고 제대로 발굴해 가지고 사실을 알리고 국민은 눈기가 있고 진실을 알고 싶어지. 그 예당사자는 참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다 할지 모르겠어. 국민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그게 참 고발 정신을 가지고 속속들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유튜브는 그런 그 방송에서 방송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 유튜브들이 요즘 와서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유튜브들이 구독자 늘리려고, 아이 그것도 전철역 안에서, 야 최근에 내봤나 깜짝 놀랐어요. 구독자 그거 좀 관심 끌라고 말이지. 코로나 19를 걸렸다고 신용과제 하는 거 그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. 그 거짓말이 아니겠죠.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같은 그 유튜버로서 참 부끄럽습니다. 그렇게 구독자 수를 못 올려서 안달하지 말고 제대로 실력껏 자기네들이 모아야 되지. 사실 그 엉터리 방송 해갖고 그 미친 영향이 국민에게 직접 오잖아요. 그거 믿는 사람은 참 잘 살펴보면 속이는 사람 속이는 또 그런 믿지를 안 합니다. 언젠간 들통하게 또 돼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옳은 방송 저희는 구독자 안 늘더라도 진실하게 방송하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책임을 가지고 방송해야만이 이 방송 정신에도 부합되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
본론을 들어가자면은 그 동물 수십만, 수백만, 수천만 동물 죽여야만이 그 제품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동물 애호가들이 사실 자연 보호 활동하고 또 동물 보호 활동에 캠페인에 제대로 벌리고 하는 걸 못 봤다. 참 그 캠페인 벌리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 끊임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참 정부 보조금을 받아 먹어야 되지.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 신청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겁니다. 그 하문 그 모피시장을 하문 뭐 점검하고 뚫러 봤습니까? 사진 찍어 봤습니까? 그 체크해 봤습니까? 통계 숫자를 내 봤습니까? 정부 통계도 못 믿고 우리 현장에서 보는 눈으로 봐도 목소리 봐도 엄청나더라 그겁니다.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일조를 했다는 게 아예 아프리카서 수입해 오고 들어온 그 자체도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어느 적절히 조정을 해가지고 참 동물 애호가들이나 정부 측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하고 통관시키고 세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를 그 확실히 수급 대책을 조절해서 적정량만 수입하지 무부물이라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. 다 팔리지도 않고 해마다 창고에 제이고 뭐 너무나 많은 제품이 창고 안에 들어있더라 그겁니다. 서울에서만 그렇습니까? 지방 창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멀리 산속에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한다 그러대.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러는데 이거 투견판 그전에도 종종 봤죠. 산속에다 설잖아요. 노름판 얼마 전에 절에서도 무슨 그 유명한 절에서도 지방에서 일어났잖아요. 문을 딱 잠가놓고 뭐 일반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? 못 들어갑니다. 아무도. 절에 스님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. 조계종에서 참 사과문을 발표했으니까 그래도 참 뭐 양심적인 면에서 뭐 잘했다 싶은데 절에 쓰면 불공의 정신을 들이고 그래 놓고도 그 죄를 지놓고도 또 불공을 해요. 사행심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들이 어디 쓰나요? 다 불공 시민들 돈 아닙니까? 그런 돈으로 불공 던데 정신을 안 차리고 노름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토판 벌려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? 시민들이 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. 요즘에 그 절간에 가면은 냉장고 속에 고기들이 상당히 재 있다는 그런 말설들까지 나오잖아요. 그리고 좋은 음식만 문 닫고 그게 풍설일지 몰라도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? 누군가가 들어가서 취재하기 위해서 살살시 뒤집으면은 또 이번 같은 그 노름판이 또 적발될 수 있을지 몰라요. 그것도 노름판을 갖다가 첫건에 있는 사람이 제보해가 알았지. 첫건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안 했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? 그 노름판에서 수백만 원씩, 수억 원씩 왔다 가서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? 이번에 정확한 그 노름 액수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믿음지가 않아요. 그 참 방송사에서도 그 참 목숨 걸고 와서 취재를 해야 됩니다. 그런 거. 그래야 방송사 그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지. 자기 몸살이 가면서 위험한 지에 안 가려고 이슈 될 만한 장사 속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겁니다. 그 모피장사도 너무 좋아하고 이 상수를 너무 부려요. 그 상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 나가겠습니까? 요즘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각 동물 협회라든지 그 법인체에서 보니까 고양이 애완동물인 그 강아지나 이런 건 참 아끼더라고요. 그 동물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. 마음대로 못 죽이고 학대도 못 합니다.
법으로 만들어지고 학대했다는 건 큰일 나요. 집행유예 아니라 영창 갑니다. 교도소 들어가게 됩니다. 이 모피 장사 이거 참 수급 조절 어느 정도 정부에서 조절해야 되겠더라고요. 모피 장사 저도 이 그 출근해서 야저 오래살 잠바 요 목도리 참 저 호피 가죽 악어 핸드백 저 얼마나 많은 동물도 죽여가지고 저렇게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저 만들어가 이 그 내놓 팔고 있다고 말이야. 양심의 가책을 버리네. 상수이 너무 좋다. 돈에 환장병 했나? 우리나라 사람은 돈만 된다 하면은 뭐 양념을도 먹는다는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. 돈만 된다 하면 아예 위반한 세계적으로 유엔 제재사항도만 뭐 헌신작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. 외국 나가서 우리 교포들이 교통위반 했다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대. 그 뭐 모스크바 시내 중심 가서 많이 일어난대요, 사실은.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되겠습니까? 그러고 저는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을 방송하니까 누가 내보고 뭐 방송을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? 내는 자고합니다. 그래서 우리 방송을 믿어달라는 것이죠. 그리고 꼭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. 모피 사람이 이렇게 범람하고 이렇게 상수를 부리는 것도 다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 관계가 있고 참 그 정부 그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요즘 메르스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이번 겨울에 유난히 기온이 높아가지고 강원도 포천 지역 저쪽 빙어낚시가 완전히 막 팔이 날려서 사람이 안 와서 문을 닫았고 망했다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심각했어요. 그러다 보면 모피 제품도 팔리지 않아가 창고에 섞고 있습니다. 그게 또 내년에 또 저 올 겨울 되면 또 봄나기에 또 쏟아져 나올 겁니다.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모피 제품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동물 죽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져 나올까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니까 앞으로서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시까지 해주면서 우리나라 사람 모신답니다. 우리나라에서 돈 뭉탱이 들고 가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디오피아, 아프가니스탄, 저 남아영공 같은 봉고 같은 아주 칙사 대접을 받는답니다. 아마존 그 인근에서 악어 가죽 수집해서 악어도 막 밀도살하고 그러죠. 밀렵꾼들이 뭐 동물 애호가들하고 정부 당국에서 감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. 총을 가져가 총을 쏘아가지고 공포탄을 쏜다 해가지고 눈도 꼼짝 안 해요. 그래 잡히는 사람 많습니까? 텔레비 보여주는 거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. 그러니까 정신을 좀 그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유엔에서도 이래 좀 더 동물 보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유엔 제재가 아주 그 강화되면서 아프리카도 자연공원을 만들어가고 국립공원을 만들어가고 동물을 마음대로 못 죽게 딱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외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밀도살이 성행하고 우리나라도 참 이 동물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총기 관리 철저히 하잖아요. 총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. 빨리빨리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총기를 제대로 미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하루에 수십 건씩 살인사고가 날 거야.
참 총계 하나는 철저히 나라 사람 잘하고 있어요. 참 그 점 다른 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지요. 그래서 오늘 주요 요지 방송이 모피 산업, 동물 쪽에서 모피 상술, 모피 상가들이 모피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술 부린다 이 내용입니다지. 너무 모피를 너무 좋아하지 말자. 우리가 옷을 적절히 입더라도 야 이게 동물 쪽에 이렇게 옷을 만들어 편하게 만들어냈는데 그 생각해서라도 좀 자제하고 그러면은 거기 나라에도 안 팔리면은 상인들이 그 많이 수입에 들어올라 하겠어요. 그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 보면 좀 창피합니다. 외국 사람 보면 모피 너무 좋아하는 한국 사람은 막 전부 겨울 되면 모피 관련된 의복을 입고 다니니까 야 한국 사람 저러니까 아프리카 저쪽에서 참 밀도살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지. 다른 일도 참 정부에서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많지만은 이런 점에서도 각별히 차근해가지고 수호 계획을 잘 세우고 자료조사하고 인구 센서스 조사제 철저히 조사하면 이게 다 수거 관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. 너무 많이 들러오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 긍정적 그 미치는 영향이 참 세계적으로 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밀군들 한 행태에서 나타납니다. 나타나기 마련이고요. 그거 쏠 수 없는 사실이겠죠. 우리나라 사람도 좀 각성을 하자. 그러고 우리 국내 사람들이 모피산을 너무 그 돈 상술 부리면서 장사해서는 안 된다. 그 뜻입니다. 아침 출근하자마자 모피상에부터 먼저 옆에 지나쳐 올라가요. 그거 볼 때마다 저 용목도리니 오리털 잠바니 표범으로 만든 가죽 잠바니 야 얼룩무늬가 아니라 표범무늬 아니라 뭐 야 캥거루 가죽 아이 그걸 볼 때마다 야 동물들이 저렇게 엄청난 주기가 만들어내는 제품도 그리 서러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쑥스럽기도 하고요. 외국 동물 애호가들이 와서 취재하면 어떻게 하려고. 그래, 그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한 가지 종류하면, 좋아하면 너무 거기 빠져. 너무. 이 모피가 옛날 수렵 시절부터 원신들이 어깨에 걸치고 동물 잡았다 하면 호랑이고 뭐 들소 잡았다 하면 그 모피를 쓴단 말이죠. 그럼 모피를 안 쓸 수 없는 데가 있어요. 에스키모족. 북극 남극에 아주 어려워서는 그 진짜 짐승 잡아 그 모피로 살았네. 거기도 땅 속에 손길이 뻗치고 있어요.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자꾸 사살하고 밀도살하기 때문에 거기도 땅 속에 손길이 미치고 있어요. 그것도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적정 양만 그 총기를 사용해서 잡도록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쪽에도 손길이 미치는데 유엔 기구에서 그런 것도 참 광고하지 않습니다. 그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아이고 좋아하는 참 그 칠해에 그 허례의식이죠. 꼭 그런 옷만 입고 나가면은 상류층으로 치부받고 있는 그런 시대. 옛날에 지금은 그거는 다름이 없지. 특히 국회의원들 부인, 장관들 부인, 정부 고위공직자 부인들, 그리고 법관들 너무 그 좋은 것만 찾지 마세요. 그런 거 찾다가는 참 창피당합니다. 건강이 좋다니까 뭐
아무것도 다 동물은 전부 다 죽여서 약으로 쓰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은 지가 좋다면 지 전부 다 남아 돌겠어요. 빈대가 좋다면 그 빈대가 남아 돌겠어요.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청취를 철저히 방해하는 게 옛날처럼 빈대는 없습니다만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모피 호랑이 표범을 수십 마리 죽여가지고 옷 한 벌 만들어냅니다.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. 그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, 야,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이 호랑이를 10마리, 20마리 죽여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크게 잠바를 만들고, 참 놀이를 만들고, 시장을 할 수 있게 이리 만들어 입고 다니는구나. 그거 생각하면 좀 부끄러울 것입니다. 자기 집에 개를 죽이 보십시오. 이제는 부인도 좋아하지 않아요. 동네 이웃도 좋아하지 않아요. 고양이 한 마리 죽여봐서 어떻게 되는가? 신고 들어가면은 벌금 물든지 잘못하면 판결받아가 교도소 들어가요.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? 그 자연 또 옛날부터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보호 운동도 많이 벌였습니다. 산에 있는 꽃도 마음대로 못 꺾어서는 안 되지요. 상수로서 그걸 팔기 위해서 비어간다면 그 고발 대상입니다. 왜 그 산에 그러는 그 공유물이지 국유물이나 다름없어요. 산에 그 임자가 없다고 참 시민들 겁니다. 시민들이 보고 즐기라고 그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무단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? 채취 못 합니다. 안 됩니다. 또 산주인이 있고 산주인도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면 남대문 시장, 광장시장, 동대문 시장, 서울 시내 각급 그 시장으로 다 그 제품 들어오고 종의 여우뿐만 아니라 여우 목도리뿐만 아니라 오리들 잠바, 모피, 표피, 악어 핸드백, 캥거루, 가방 그 오리들 하나 만들려면 20마리, 30마리 죽여 많게는 50마리씩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서울에서 50마리, 500마리, 5천마리, 50만 마리 아이고 전국적으로 그 숫자 어마어마하죠. 대충 해서 산술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게 다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부 다 모르세요. 아이고 관심도 안 가지고 야 저렇게 들어가도 상술적으로 본다 이깁니다. 상술.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. 그리고 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는 요령도 좋아. 잔머리가 너무 좋아.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법은 도맡아서 하고 있다니. 하지만 그거 없을 일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성공하면 좋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돈 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는 교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왜? 돈 벌 때 앞뒤가 안 보이게 뭐 저것만 먹고 잘 살자는 식으로 그 돈을 벌거든. 그렇게 한국 사람 상해 무더기 가서 강도가 다 털어버리잖아요. 미국 라스베이거에서 그쪽에서 문제가 털려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. 참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자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됐다면은 참 상위 클래스 아니겠습니까? 그럼 선진국이거든. 선진국답게 문화생활도 참 충분히 하고 있고 세계 나가더라 한국 하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외국 원양 사는 사람이 그 수십 년, 100년, 200년 거북 가지고 거북 산채를 잡아갖고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더라. 참, 그게 뭐 좋다고 그래가 엘리베이터 처음 칠로 해가지고 그 박자를 만들어갖고 수백만 원씩 벌어먹고 말이지. 어디 갖다 주는 데가 있는 모양이라.
자, 외양선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니, 세관 통관하기가 어렵거든요, 그거는. 그러면 몰래 들어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. 그거는 온갖 잡탕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한다, 그겁니다. 이 다문화 가족 시대가 돼가지고, 어디 가더라도 서유럽 사람, 영국 사람, 미국 사람, 중국 사람, 이스라엘 사람, 아프가니스탄 사람, 서울대학교, 연세대학교, 고려대학교, 뭐 중국 유학생들이 넘쳐날 정도로 100명, 200명이 아닙니다. 300명, 500명씩이에요. 이번에 보니까 뭐 중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발표됐는데 서울대 유학 온 중국인들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. 이제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. 시민은 일체의 좀 아무리 이 정부가 친중 정책을 쓰더라도 밝혀더니 이 다문화 가족들도 본받아가 한국 사람 습성을 닮아가는 거예요. 팬퍼는 또 맡았지. 중국 사람 많은데 어딘 줄 아십니까? 신도림 있는 쪽입니다. 서울에서. 신도림 가리봉동에는 그 동네 전체가 중국 사람들이야. 24시간 범죄 행위 온상이더라고. 중국 사람들도 각성을 해야 돼. 거기는 상해 들어가도 중국 사람한테 잘할 줄 모르는데 한국 사람한테 좀 잘해줬으면 싶은데 한국 사람들한테 좀 등 돌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. 저걸 차별 대우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별 대우하는 게 뭐 있습니까? 참 중국 사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. 그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이제 그 편법으로 사박이 좋은 나라 토양이 딱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참 틈만 나면은 불법이 수행하는 나라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